19년 경력의 베테랑 PM은 과연 PM이라는 역할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오늘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프로덕트 매니저, 우리 흔히 PM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직무, 대체 정확히 뭘 하는 사람일까요? 이 역할이 좀 애매하고 모호하게 느껴지셨다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이건 업계의 오랜 고민거리거든요. 실제로 한 19년 차 베테랑 PM이 이런 말을 했어요. 특히 작은 스타트업에서는요, 제대로 된 사수도 없이 그냥 잡부처럼 온갖 일을 다 떠맡게 된다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일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많은 PM들의 현실적인 고충이 시작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정체성의 위기 속에서 PM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진짜 PM의 힘, 그 영향력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한번 찾아보죠. 정말 놀랍게도요, 그 힘은 무슨 직책이나 공식적인 권한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매일같이 머리 맞대고 제품을 만들어가는 디자이너, 그리고 개발자 동료들의 신뢰, 바로 여기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PM이 가진 영향력의 진짜 원천인 거죠. 좋아요. 이제 팀의 신뢰를 얻었어요. 그럼 그 힘을 어디에 써야 할까요? 바로 좋은 제품을 위대한 제품으로 만드는 그 1%에 집중해야 합니다. 솔직히 그냥저냥 쓸만한 서비스를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디테일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정말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바로 이 결정적인 한 끗을 이 자료에서는 1%의 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죠? 시간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변명들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베테랑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디테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와 열정, 바로 그 마음가짐의 차이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마음가짐이요, 우리가 MVP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보통 MVP라고 하면 뭔가 완성도도 낮고 기능도 몇 개 없는 미완성 제품이라고 오해하기 쉽잖아요? 진정한 MVP 개발 과정은 바로 이 그림과 같아요. 자동차를 만든다고 해서 바퀴 하나, 핸들 하나를 따로따로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스케이트보드, 그 다음엔 자전거, 이런 식으로 각 단계마다 사용자가 온전히 탈 수 있는, 즉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제품을 만들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그 멋진 아이디어를 어떻게 현실로 옮길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애자일 워크플로우가 등장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왼쪽 그림처럼 폭포수 방식이라고 해서 기획 끝나면 디자인, 디자인 끝나면 개발, 이렇게 한 단계씩 딱딱하게 넘어갔어요.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 오른쪽의 애자일 방식처럼 짧은 주기로 계속해서 만들고 테스트하고 또 개선하는 훨씬 유연한 사이클을 따르고 있죠. 근데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일이 복잡해질 수 있잖아요. 이 애자일 워크플로우를 한눈에 딱 보여주는 핵심 도구가 바로 칸반보드입니다. 이걸 보면 지금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서 일이 막히고 있는지 모든 걸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거든요. 이 칸반 보드 위에서 아이디어 하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까요? 모든 아이디어가 쌓여있는 백로그라는 창고에서 시작해서요. 이번에 할 일로 뽑히면 할 일 칸으로, 개발이 시작되면 진행 중으로, 그리고 테스트 단계를 거쳐서 마침내 완료라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긴 여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애자일하게 일하는 건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수많은 작은 일들이 과연 회사의 큰 그림, 더 큰 목표와 제대로 연결되고 있는 걸까요?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해답이 OKR에 있습니다. Objective, 즉 목표와 Key Results, 핵심 결과의 약자죠. 구글이 사용해서 아주 유명해진 목표 설정 방식인데요. 간단히 말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목표, 그리고 거기에 도착했다는 걸 뭘 보고 알 수 있는지 핵심 결과를 아주 명확하게 정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좀 추상적인 목표가 있다고 쳐요. 이걸 그냥 두면 안 되고 30, 40대 신규 고객 2만 명 확보, 앱스토어 평점 4.8 달성,
그래프처럼 누가 봐도 알 수 있고 측정 가능한 핵심 결과들로 구체화하는 겁니다. 이래야만 팀원 모두가 헷갈리지 않고 한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겠죠? 하지만 말이죠. 이렇게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정말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모든 PM이 반드시 예외 없이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실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패는 그냥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어찌 보면 당연한 과정의 일부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실패를 피할 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실패를 어떻게 우리 팀과 나 자신의 성장 동력으로 바꿀 것인가? 여러분의 다음 프로젝트가 설령 실패하더라도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제품을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드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